의뢰일주요? 이것은 꽃인데 이게 해수가 있으니까요. 연꽃이나 수련이나 수초나 아니면 물풀도 괜찮아요. 그게 다 수초니까. 그래서 여기 큰 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가빔이 있어서 여기 있는 무토가 저는 제방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고방식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서 그러면은 을목의 유연한 견해로 마음도 유연하지만 몸도 유연하니까 하는 거니까 마음이 유연하면은 이웃과 친화하고 몸이 유연하면은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춤도 잘 추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두뇌가 명석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술 감각인데, 자, 연꽃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술만인가요? 문화, 예술, 교육, 다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 예술, 교육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예술이 문화도 되고, 이게 교육도 되고, 이런 쪽으로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이면 어디든지 다 괜찮겠죠. 자, 이게 아름다워, 꽃이. 그런데 내면은 해수니까 컴컴하다 그거야. 그러한 일면도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의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외유내강 중에서도 지지에 해수를 깔고 있고 나는 약하면 그런 경향이 짙더라. 그런데 겉으로 잔잔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강물이요. 해수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강물인데 겉은 세차게 흐르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 어디까지만 들어가면은 바로 옮기기가 어렵나요? 저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안 건너봐가지고 무릎만 조금 올라가면 어려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외유내강이냐. 을목은 병화를 보아 빛나고 무토로 제방을 쌓아야 요 부평초 신세를 면할 수가 있더라. 부모의 자식 과보로 인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을해 그러면 이게 수생목을 하는 거라고. 이게 인성이죠. 너무 과하게 떠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 과보이지. 그러면은 아들일 것 같으면 마마보이, 딸일 것 같으면 마마걸. 그러면 나중에 마마보이가 장가를 가면 이거 고부간의 갈등이 나올 수가 있죠. 요게 또 배우자궁이라. 배우자궁이 너 계속해서 먹으라고 갖다 들이밀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지나친 간섭에 따른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해가 있으면 술의 천문이요. 종교, 철학, 역학, 명리, 심리상담, 무속 이런 쪽으로 인연이 깊죠. 진흙 속에 피는 연꽃과 같이 고진감래예요. 이것도 영광을 품어왔는 과정이 아름다워 주변이 모범이 되는. 그 의뢰일주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라서 그래요. 석가모니가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게 염화시중이죠. 그러니까 누가 미소 주었다 그랬죠? 가섭이 빙그레하고 미소를 지었어. 이게 염화미소예요. 그러니까 가섭이 깨달았구나 하고 법통을 물려줬어. 불교를 전수했어, 가섭에게. 그러면 연꽃 하면은 연꽃 할 것 같으면 이런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 얘기가 이심전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불림문자라 그랬죠. 그러면 연꽃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왜 연꽃을 그렇게 높이 살까? 그래서 불교의 상징적인 것이 연꽃이지만, 그러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건 연꽃은 염화시중 염화미소가 되고, 연잎은 어떻게 쓰인대요? 차로도 마셔요. 연잎밥도 되고.
연잎차, 연잎밥 그런 것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연밥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연꽃 연자 쓰고 연자라고 그래요. 이게 연자육이라고도 해요. 줄여서 연자하고 연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방에서 보양제로 이게 쓰는 거라. 허약할 때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연밥은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연근은 중요한 식재료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요, 이게 연근이 꼭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습관이요, 그 구멍이 몇 개 있나 세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거 세보신 분이 있나요? 안 세봤죠?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물어요? 여기 가에 몇 개 있는 걸로 제 묻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몇 개 있어야 맞아요. 이 가에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씩. 그래서 합이 몇 개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요게요,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굉장히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도 그건 개수로 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석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여기에 8개 있는 것이 있어. 9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그래요. 9개 있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거든. 우리가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동나무가 구멍이 있어. 땅에 자란 나무에는 오동나무가 가운데 구멍이 있고, 저 땅 속에서는 연근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연근이 나오거든. 구멍부터 세보세요.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9개가 있고 10개가 있는 것은 그날 거기서 그걸 다 먹어, 내가. 연근을 다 먹어. 그런데 가해가 9개가 아니고 8개 나온 거는 다 안 먹어. 하나만 먹고 끝나. 왜요? 나 키 좀 받으려고. 자, 의뢰에서요. 의뢰에서 해가 무갑임이죠. 참 이 정제 하나가, 해중에 이 정제 하나가 기맥힌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적합하다. 왜? 물 다 막아주니까. 그러면 재가 발달되어 있어. 그 다음에 겁재, 이게 간목이 있는데 을목이 뿌리 역할도 해요. 그래서 겁재가 형제, 친구, 동료가 등락의 갑이 돼요. 내가 형제 자매를 짓밟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죄를 취하니 이럴 때는 겁재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더라. 제가 상담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해요. 돈 벌었으면 누구가 가져갈 돈을 내가 가져온 거요? 형제 자매가 가져갈 돈을 내가 가져간 거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한테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내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베풀으면은 탈죄가 돼요. 여기에 뺏긴다고. 빼앗으면 관계도 나빠지고 원수지가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주면은 평생 화목하면서 나는 내 할 일 하고 좋잖아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이게 정인이니까, 이게 임수니까 수생목을 해. 그래,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려면은 이 계절이, 의뢰가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요? 여름이죠, 당연히. 봄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름이요. 그래서 가을까지는 그래도 주변 환경으로 봐서 그런데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요, 꼭 이것만 믿지 말으시고 항상 계절하고 연결을 해야 돼. 자, 을목은 바람이고, 이게 을목을 다 같이 풍목. 이 목은 다 바람입니다. 간목도 바람이에요. 이 임목도 바람이고 묘목도 바람이에요. 그래서 해수는 큰 강이요. 그럼 바람이 지 갈 곳 정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는 게 흘러 가잖아요. 엄청난 역마예요, 둘 다. 그러니까 역마니까 역마의 작용을 쓰면 되는 거죠. 의뢰가 이게 푸른색이고 돼지니까 푸른 돼지요. 이른법에 태어난 푸른 돼지 형국인데요. 따뜻함을 즐겨요.
여기서 이른 봄이라는 것은 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추운 겨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자.